법정 물어 그냥. 이치상으로는 저 머리죠.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는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잡아먹는 개구리라는 점이었다. 황소개구리가 과연 자신의 천적인 뱀까지 잡아먹는지, 잡아먹는다면 과연 어떤 수준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포식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시도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꽃뱀을 저수지에 풀어놓았다. 꽃뱀의 길이는 60cm. 꽃뱀을 발견한 황소개구리가 이만큼 다가온다. 하지만 뱀이 움직이지 않자 자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문 채 꼼짝을 않는다. 그러기를 20여 분.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이었다. 뱀을 문 황소개구리는 그대로 물밑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크기가 훨씬 큰 능그렁이를 투입했다. 길이 70cm가량의 사람의 엄지손가락 굵기다. 능구렁이는 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황소개구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잠시 여유가 생기자 능구렁이는 특유의 강한 힘으로 황소개구리의 몸을 감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물어뜯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도 역시 황소개구리는 능구렁이를 물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려 최종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실험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까치살모사다. 도망가는 살모사를 그 강인한 이빨로 덥석 물어챈 황소개구리는 끝까지 놓아주질 않는다. 그렇게 약 5분이 흘렀다. 살모사가 어렵사리 역습을 시도해본다. 아무리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황소개구리의 가죽을 뚫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결국 15분 만에 까치살모사는 이렇게 최후를 맞고 말았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황소개구리는 물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덤벼든다는 사실, 그리고 뱀의 공격 무기인 날카로운 이빨도 황소개구리의 두꺼운 가죽은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냈다. 낙동강은 영산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황소개구리 서식 수계 중 하나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함안군의 진랄늪.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아있는 천연늪으로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그물 가득 걸려 올라오는 것으로 봐 이곳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곳에서도 금호 저수지에서처럼 올챙이가 많은 그물에선 작은 고기들이 함께 걸려 올라왔다.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해 올챙이와 새끼 물고기가 한 무리가 된 것이다. 함안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낙동강 중류쯤에 자리한 무을 저수지. 대략 1000평 정도 되는 이 웅덩이에 그물을 던져보았다. 이곳에서도 올챙이가 발견됐다. 그물질 한 번에 잡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1평 반 정도. 한 번 그물질에 어느 정도의 올챙이들이 걸려 올라오는지 직접 헤아려 보기로 했다. 평반에
230에서 250 정도 나오네. 여기 정확하게 230마리. 세리스에. 오다가 다 빠져서 그래. 전체가 1000평이니까 적어도 15만 마리 정도의 올챙이가 이 웅덩이에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또 많지. 낙동강을 따라 더 거슬러 올라가 저만치 상류가 바라다 보이는 지점. 말하자면 상류에서도 더 들어간 산속의 한 웅덩이다. 지금이 4월 말 본격적으로 봄이 오기 전인 것을 감안하면 이곳 산속에서까지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록 한 마리이긴 하지만 무게가 대략 800g 정도로 추정되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발견됐다. 그리고 새끼 개구리. 이것으로 보아 이곳 산속 저수지 역시 이미 황소개구리의 터가 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는 과연 얼마나 퍼져 있는 것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황소개구리는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면적당 밀도가 높은 것은 전남이고 다음으로 경남, 강원, 경북 순이다. 우리는 황소개구리가 아직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강화도 지역으로 향했다. 만약 이곳 강화도에 황소개구리가 서식한다면 그것은 황소개구리가 사는 가장 북쪽 섬이 될 것이다. 저만큼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철책선 바로 아래 수로에서 변태 중인 황소개구리를 발견했다. 새끼 개구리 2마리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 그물을 던져보기로 했다. 걸려 올라온 것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 8마리. 숫자는 적었지만 이것으로 보아 강화도에도 이미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에겐 이미 알려져 있다. 이게 낚시꾼들이 보고선 맥이라고 그러잖아. 맥이라고. 강화도 본섬 말고도 주변 인근 섬, 무인도에까지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다는 낚시꾼들의 제보에 따라 주변 섬을 조사하기로 했다. 강화도 본섬에서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교동도. 교동도는 강화에 소속된 섬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다. 황소개구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많이 퍼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우리는 한나절을 돌아보고 나서야 황해도 개풍 땅이 바라다 보이는 서안 저수지에서 비로소 황소개구리와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숫자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황소개구리 서식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동네 분들이 정말 헛고가 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를 가기를 좀 꺼려했었고 심지어 예비군이 밤에 출동이 다 한 번 됐었어요. 떠멍떠멍 들어가면서 울고 그런 바람에 예비군 출동돼가지고 예비군이 한번 다 뒤져보도 한번 뽑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뭐 지금은 대량적으로 많습니다. 강화도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섬 성모도. 이곳 수로에서는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황소개구리의 알도 발견됐다. 저수지에서 붕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환 씨. 요즘 저수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알 떠내기에 바쁘다. 자칫 주의를 게을리했다간 낚시터가 황소개구리 천국이 될 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너 육지도 아닌 이곳 섬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장마통에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이쪽에서 그 물줄기 타고 내려다가 여기도
장마통에는 이제 이 수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예. 수문을 타고 이제 올라오지 않았겠냐. 예를 들어서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 한수 이북에서 길르던 베스, 네. 강준치라고 하죠. 그거라든가 허다우디 요새 배는 부르길까지 오는 걸 보면은 네.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번식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느끼죠.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강화도 지역. 그런데 이번 조사로 특히 바닷가 수로 지역에 황소개구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황소개구리가 장마 때 물길을 따라 바다까지 건널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황소개구리는 아래로 영산강, 낙동강에서 시작해 위로는 휴전선 바로 밑 북방 한계선까지 확산돼 있다. 이러한 황소개구리의 빠른 확산을 돕는 것 중 하나가 황소개구리의 엄청난 번식력이다. 황소개구리, 특히 순놈들에게 있어 5월은 가장 바쁜 달이다. 턱 아래쪽이 1년 중 가장 노란 빛을 띠면서 있는 것 목을 부풀려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바로 짝짓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한 영역 싸움이 벌어진다. 짝짓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앉아 경쟁자인 다른 놈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공격해 쫓아내버린다. (5월) 초순, 금호 저수지에도 이제 봄빛이 완연해졌다. 그와 함께 금호 저수지를 점령하고 있던 황소개구리들의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됐다. 순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암놈이 접근하면 순놈은 암놈의 등에 올라타 두 팔로 암놈의 옆구리를 압박을 하면서 산란을 돕는다. 황소개구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는 보통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우리나라 보통 개구리의 50배에서 100배다. 알은 보통 수초의 줄기나 잎에 엉겨 있는데 이것은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황소개구리 알의 부화 장면이다. 알은 보통 72시간 만에 부화해 올챙이로 성장한다. 성장이 빠른 올챙이는 4, 5개월 만에 개구리로 변태하지만 어떤 것은 올챙이 상태 그대로 겨울을 넘긴 후 그 다음 해 봄이 돼서야 개구리로 변태한다. 다 자란 올챙이는 길이가 10cm까지 돼 때로 메기 새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소개구리가 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황소개구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73년. 당시 진해 국립양어장에서 일본으로부터 황소개구리 200마리를 도입하면서다.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또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황소개구리는 2년간 증식돼 전국 각지에 분양되기 시작했다. 금호 저수지는 새마을 양식계가 중심이 되어 가장 먼저인 1976년 8월 9일에 황소개구리를 분양받았다. 당시 잉어 양식을 하면서 새마을 양식계를 이끌었던 전종석 씨는 전남 도청의 권유를 받아들여 황소개구리 올챙이 2,000마리를 분양받았다. 전종석 씨는 분양받은 올챙이를 바로 이 못에 넣고 양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둘레의 높이 2m, 길이 1m의 철조망을 쳐 다 자란 황소개구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는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곤충들이 날아오도록 유인등까지 설치했다. 마침내 얼마 후 황소개구리들이 자라 울기 시작하더니 산란과 번식이 시작됐다. 불과 3년 만에 양식장은 황소개구리로 포화 상태가 됐다.
양식 성공을 축하하며 표창까지 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여기에 힘을 얻은 전종석 씨 역시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 꿈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걸 방사해라. 방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먹자. 이것이 중국 사람도 안 먹고 일본 사람도 안 먹고 농촌 이 영시민들이 이거 잡아서 영양 보충을 할 것 아니냐. 방사를 해라. 그래서 방사를 했던 것입니다. 황소개구리를 키워내도 먹는 사람이 없고 물량 또한 적어 수출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풀어주라는 것이었다. 전종석 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이 그동안 기른 황소개구리며 올챙이를 바로 옆 금호 저수지에 풀어주어야 했다. 2,000마리로 출발했던 것이 3년 만에 21만 마리, 올챙이만 몇 가만이었다. 전종석 씨는 그것을 정성스레 금호 저수지에 쏟아부었다. 98,000평 저수지는 거대한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수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5, 6년 전 될 겁니다. 그때부터서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이 저수지 내에. 그리고 치어가 성어지를 안 해요. 그전에만 해도 치어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치어가 성어지를 안 해서 이것이 식용개구리의 영향이로구나 느꼈죠. 그렇게 흔하던 저수지의 고기들, 특히 작은 물고기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호 저수지에서 물길을 타고 영산강으로 이어져 계속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다. 영산강에서의 황소개구리 첫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취재팀은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사항 한 가지를 발견했다.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에도 진해 양어장에서는 85년까지 분양이 계속됐던 것이다.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겨 방류하고 다른 한쪽에선 분양을 계속했던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당시 진해 내수면 연구소에 황소개구리 분양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갔다. 우리 국립 양어장 측에서는 생산된 올챙이를 하나의 종묘 그러니까 어미 개구리를 만들기 위한 종자로 이제 좋은 거고, 그다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조라든지 또는 관할하고 있는 시도에서 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방류하라고 했는데 그 결정도 도에서 했겠네요. 물론 그 자체는 전부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